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영산이와 새벽 1시 30분입니다. 진짜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고들 계시죠? 우리 영산TV의 구독자, 시청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요일날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영산이와 새벽 1시 30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를 틀어놓으시면서 좋은 책 내용들 들으시면서 눈 감고 주무세요. 좋은 음악도 함께 들려드릴게요. 자,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책 제목은 나에게 고맙다입니다. 제목 좋죠? 책을 어떤 걸 소개를 해드릴까 서점에 가서 이렇게 보다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나에게 고맙다. 어떤 내용일까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환 작가님, 허밍버드에서 나왔고요. 책 읽어주는 남자의 토닥토닥 에세이라고 합니다. 가장 흔한 말, 정작 나에게 하지 못한 인사. 책 읽어주는 남자의 따뜻한 위로, 그리고 당신의 해피엔딩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조금 늦어도 괜찮아. 수고했어. 오늘도 이미 넌 충분해. 이 모든 말들은 나 자신에게 먼저 해줬어야 했다. 책 내용 중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괜찮지 않아요?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오늘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힘껏 버텨준 나에게 챕터 1 새삼 고맙다 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애썼어요. 잘 견뎌줘서 고마워요. 정말로. 오늘을 선물하다. 왠지 그런 날 있잖아요. 술 한잔 하고 싶은 날. 내 맘속 모든 걸 털어놓고 나 이런 사람이었어. 나 이런 날이었어. 라고 하소연하고 싶은 날이요.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어땠냐며 힘들었을 거라며 넓은 어깨를 빌려주는 그런 날이요.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하루의 끝에서 그 피로 우리가 풀어주겠다며 친구들이 기어코 불러내는 그런 날이요. 왠지 모르게 기대되고 재미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날이요. 있잖아요. 전 그런 날이 늘 오늘이었으면 합니다. 당신도 즐겁고 나도 즐거운 웃음이 가득한 그런 날. 왠지 그런 날 있잖아요.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하루를 마무리할 무렵 왠지 모르게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은 날이 있다. 고단했던 일과에 끝내고 옛 친구를 만나 추억을 안주삼아 한 잔 기울이고 싶은 그런 날. 굳이 힘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깊은 위로가 되는 그런 날. 맑은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 때면 누구든 불러내 즐거워지고 싶은 날이 있다. 멍하니 보낸 하루가 아쉬워 북적대는 인파 속에서 내 사람들과 한 잔 기울이고 싶은 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시간. 옛 추억을 곱씹으며 즐겁게 마시는 술자리는 늘 내 가슴을 뛰게 한다.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지쳤던 내 심신을 위로하는 그 자리는 내 안에 아프게 박혔던 먼지들을 깨끗이 씻어버린다. 나의 유쾌한 친구들이, 나의 사랑스러운 연인이, 나의 소중한 가족이 그렇게 내 아픔을 씻어내준다. 그래, 왠지 그런 날. 그런 날이 늘 오늘 같았으면. 어떤 하루였든 그 하루의 끝에는 당신도 즐겁고 나도 즐거운 그런 날. 그렇게 당신도 하루의 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사소함의 가치. 사소한 것이 소중함을 알아버려야 해. 우리 삶은 사소한 것들이 모여 인생이라는 그림을 완성하거든. 누군가는 나무보다 큰 숲을 보라 하지.
나무 밑의 풀은 보지 못한 채 말이야. 사소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결국 큰 숲도 이루지 못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큰 숲이 되려 하지만 누군가는 숲을 이루는 작디작은 풀이 되어야 해. 결국 숲은 사소한 것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거니까. 모두에게 사랑받는 화려한 주인공이 아니라 초라한 조연 같아도 슬퍼할 필요 없다. 어떤 조직이든 여러 사람이 모여 만들어지듯 조연 없는 주인공은 쓸쓸한 존재일 뿐이다. 우리 스스로는 사소한 사람일지 몰라도 사소함의 소중함을 누군가는 알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어떤 이는 큰 숲이 되었다고 그 숲을 이루고 만들어주는 존재를 잊은 채 살아간다. 모든 것은 사소함에부터 시작한다는 걸 잊은 채 분명 그들도 잡초일 때가 있었을 테고 어린 묘목일 때도 있었을 텐데 우리는 사소한 것들의 위대함을 알아야 한다. 소년, 소녀 감성. 신기하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른으로 분류하지만 여전히 나는 소년이라는 수식어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거든. 세상이 말해주는 어른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어른이란 무엇을 경계로 나뉘는 걸까? 정말 어른이라는 게 존재하기나 한 걸까? 분명 소년의 동심을 잃고 싶지 않은 이도 있을 텐데 어른으로 규정 지어놓고 보는 세상의 잣대 속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는 건 아닐까? 나이를 먹는다는 게 꼭 계단을 올라가듯 어른이 된다는 의미가 아닐 수 있잖아. 꼭 어른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 다만 나 자신으로 살면 되는 걸.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어도 할아버지는 참 소년 감성을 지녔네요 라는 말을 듣고 싶어. 어른의 삶을 살고 있지만 어릴 적 초롱초롱했던 눈망울을 지닌 세상이 규정한 어른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엉뚱한 질문을 하는 그런 소년으로 남고 싶어. 그렇잖아. 우리가 소꿉장난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는걸? 분명 어린아이처럼 혼자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거야. 모래를 가지고 노는 일이 어른답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야. 시소를 타거나 미끄럼틀을 오르는 게 여전히 재미있어도 괜찮아.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게 더 어른스러운 거야. 그러니 우리 세상의 동심을 빼앗기지 말자. 장난감을 사는 내 모습이 대견해 보일 수도 있고 고무줄 놀이를 하며 행복해할 수도 있고 인형이나 피규어를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도 있어. 얼마나 좋아. 까르르 웃으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노는 내 모습이. 우리는 대단한 감성을 지닌 소년, 소녀야. 일상의 낭만. 어느 순간 계절의 변화에 둔감해졌다. 그만큼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예전에는 그랬다. 봄이 오면 새싹이 돋아나길 기다렸고 여름이 오면 시원한 계곡을 떠올렸으며 가을이 되면 알록달록한 설악산에 가고 싶었고 겨울이 되면 새하얀 눈이 언제 내릴까 설레어도 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레 사라진 건지 빡빡한 세상살이에 젖어 계절의 낭만을 느끼지 못하게 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내 모든 것을 살짝 내려놓고 주위를 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했던 이유가 제일 클 것이다. 삶을 풍요롭게 해주던 우리의 감성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 일상의 소소함이 웃고 떠들던 천진난만함은 어디로 숨은 걸까? 너무 거창한 것만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닐까? 지나가는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고 길을 걷다 우연히 들려온 음악 속에서 마음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던 그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고 TV 속의 한 장면을 보며 좋았던 옛 추억을 기억해낼 수도 있다.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의 감성을 깨우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한다. 앞만 보며 걸었던 날들 속에서 쉽게 지나친 우리의 낭만을 꺼내보자. 이미 지나쳐온 과거에서 낭만을 찾기보다 사소한 일상에서 낭만을 발견하는 연습을 하자. 계절 변화에 둔감해진 우리의 감성을 일깨우자. 분홍빛으로 짙게 핀 봄의 진달래를 보며 철썩철썩 살아있는 여름의 파도 소리를 듣고 새파랗게 물든 단풍잎은 책갈피에 끼워놓고 온 세상을 하얗게 덮은 겨울의 풍경을 그리며 지인에게 또 다른 계절이 왔다며 감성을 나누는 낭만 가득한 하루를 보내자.
빗방울이 떨어지는 날이면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바람이 불면 공허한 마음을 바람에 실어보내고, 햇빛이 내리쬐는 날이면 햇살의 온기를 가득 담아보고, 적막한 새벽이면 깊은 사색에 빠져보는 부드럽고 신선한 향기를 품은 감성 가득한 하루를 보내자. 그러다 보면 하루의 매 순간 매 순간이 특별해질 테고, 소소한 일에도 행복의 의미를 찾아내며 계산하지 않고 웃을 수 있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일상의 낭만을 은은하게 즐기는 뜻깊은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배부른 이야기. 이상하죠? 사람들은 늘 바쁘다는 말과 한 몸인 것 같아요. 바빠서 힘들다고들 하네요. 쉴 수 있는 하루가 너무나 간절하다고도 하네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루하루가 너무 권태로워서 삶이 헛헛하다고 하네요.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고, 정신없이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가 너무나 간절하다고 말하네요. 그런데 말이에요. 혹시 우리의 이런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힘들다고 불평하는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원하는 삶일지도 몰라요.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누군가에게 희망이거나 닿을 수 없는 간절한 꿈일지도 몰라요. 머무르고 싶은 아득한 곳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 우리 이곳에서 바쁘면 바쁜 대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그 열정으로 하루를 살도록 애써봐요. 그렇게 살아가요. 게으름이 좋다. 할 일 없이 빈둥대기만 하다가 난 왜 이렇게 게으를까? 하며 자괴감에 빠질 때가 종종 있다.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며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내 그래,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야지 하며 마음을 고쳐먹는다. 오랜 세월은 아니지만 이 싸움에서 이기고 지기기를 반복하는 것도 수천 번. 아마 이 싸움은 평생 지속되지 않을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다. 어떻게 살든 각자 나름대로의 생활 양식과 가치관이 있을 테니 그 상황에 맞게 살면 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아침형 인간이 있으면 올빼미형 인간이 있을 것이고, 죽었다 깨어나도 집에서는 공부가 손에 안 잡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집에서 공부가 잘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눈만 멀뚱멀뚱 뜬 채 침대에 누워있는 일이 나의 원기를 충전하는 일일 수도 있으니 스스로를 아무것도 못하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내몰지는 말자. 나는 다양한 곳을 여행하면서 게으름이 때로는 삶을 윤기 있게 해준다는 경험을 하곤 했다. 부지런히 이곳저곳을 많이 보고 다니는 것도 좋지만 한 곳에서 유유자적 게으르게 다녀보자. 하나라도 더 눈에 담는다고 무엇 하나 제대로 담을 새도 없이 바쁘게 돌아다니는 여행보다 조금은 게으른 여행을 권하고 싶다. 한 나라를 관광하는 여행보다 그 나라에 온전히 속해 게으르게 생활하는 여행자가 되어보기를 권한다. 게으름이라는 건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좋아 보일 수도 나빠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바라본다면 게으르게 다니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신선한 재미로 다가오거나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기도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가끔은 게을러지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 우리 게을러지자. 빈틈의 미학에 대하여. 무엇을 해도 허점투성이인 하루,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 구멍이 듬성듬성 나 있는 허술한 인생을 살고 있는 나. 나는 꼼꼼하기보다 허술한 채 오늘을 살고 있다. 치열하게, 악착같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지만 그게 꼭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누구에게나 허술한 부분은 분명 존재한다. 그 허술한 부분에서 운 좋게 인생의 금광을 발견하기도 한다. 그 허술함 속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샘솟기도 하고 명곡이나 명작이 탄생하기도 한다. 그러니 누군가 허술한 채 지내더라도 손가락질이나 우습게 보지 말자.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어딘가 하나쯤 빈틈이 있을 것이다. 안경이 반쯤 흘러내린 채 글을 읽고 있거나
빨랫거리나 설거지거리를 미뤄두고 있거나 약속 시간을 잊은 채 집에서 나른하게 쉬고 있거나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을 수도 있다. 모두 완벽한 인생을 꿈꾸기에 바쁘지만 허술한 인생이 더 재미있지 않나. 다 갖추어지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그 빈틈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많다. 가령 아무 계획 없이 떠난 여행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과 진한 우정을 맺거나 애써 찾아간 맛집이 문을 닫아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간 옆집 식당에서 의외로 멋진 식사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 거기 오늘도 완벽하려고 애쓰는 당신, 하지 않아도 될 일들에 치여 지쳐 있다면 이제는 그 꼼꼼함을 좀 내려두고 허술함이 선물하는 행운을 맛보는 건 어떨까? 빈틈이 많다고 해서 인생이 허술하게 흐르는 건 아니기에, 그 허술함 속에서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 있기에, 그런 인생이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 없기에 오늘도 나는 허술한 당신을 응원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해. 정말 신기하단 말이야. 나는 분명히 무언가를 위해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데 변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당연하지. 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잖아.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마음속의 우편함.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속의 우편함을 하나씩 두고 있다. 그 속에는 개개인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누군가는 우편함 속의 이야기를 전부 꺼내 보여주기도 하고, 누군가는 우편함 밖으로 아무것도 새어나오지 못하게 꾹 닫아놓는다. 우편함을 열어 보여줄지 말지는 주인 마음인데 우리는 왜 그토록 그 속의 내용이 궁금해질까?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독이 되어 그의 우편함이 영영 안 열릴지도 모를 텐데. 그래서 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우편함이 열릴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시간 말이야. 우편함 속의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일 때마다 묵혀왔던 이야기들도 하나씩 풀어내야 우편함 속 어딘가에 공감이라는 공간이 생길 테니까. 꽁꽁 묶어 넣어두었던 너의 이야기를 꺼내봐. 눈물로 번져 알아보기 힘든 슬픈 기억도 괜찮아. 상처로 찢겨 꺼낼 엄두도 못 냈던 아픈 기억도 괜찮아. 그저 너와 내가 가득 찬 우편함을 열어 조금씩 흘려내려 보낼 수 있게, 그렇게 비워진 공간에 행복한 기억들을 채울 수 있게, 혹시라도 남은 공간에 나의 공감도 자리하게 해줘. 또 다른 나쁜 기억이 스며 들어가지 않도록. 아름답지만 위태로운. 나뭇가지에 매달린 흰 눈꽃들은 아름답지만 위태롭다. 시린 겨울이 오면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 꼭 붙어있는 모습이 우리 눈에는 그저 아름답게 비친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헤어지면 나뭇가지는 다시 앙상한 모습으로, 흰 눈은 투명한 눈물로 사라져버리니 한 몸처럼 있기를 바랄 수밖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사랑을 받기 위해 겨울을 기다리는 그들을 보면 서늘한 주위가 따뜻한 온기로 다가온다. 네, 잘 들어보셨죠? 나에게 고맙다. 어떠세요? 느낌이? 마지막 시가 참 듣기 좋았던 것 같아요. 나머지 시간은 음악 들려드릴게요. 음악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 어땠는지 쭉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러면서 편안하게 좋은 꿈 꾸시고 또 그렇게 기분 좋게 일어나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는 걸로 하고요. 잘 자요.